안녕하십니까. 예진종합건설의 전희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각 구조별로 그 장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어떤 자재와 또 어떤 공법들이 사용되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 주택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외벽은 외단열 200mm, 그 다음에 마감재는 붉은색의 황토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지붕은 고내식강 사용을 한 주택입니다. 외관은 좀 단순하긴 하지만 지붕 모양이 상당히 열교를 차단하고 단열을 구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이제 시공할 때 사진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일반적인 건축과 패시브 하우스 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공법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장에 장비가 들어와서 현장을 정리를 하고 지내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집이나 요즘은 짓게 되면 다 이 부분들을,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인장 강도, 그 다음에 매트 기초의 두께, 그 다음에 요거 4번에 보면 소요 지내력이라 그래가지고 150kN 메다 제곱이거든요. 여기 톤으로 하면 한 150톤 정도가 이제 지내력이 나와야 통과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내력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터파기를 한 위에 이게 자갈을 150에서 200 정도 포스를 한 다음에 장비나 전동 로라를 가지고 자갈을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지고 그 위에 기본적인 매립을 할 설비를 이제 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비닐을 깔게 됩니다. 비닐은 버림을 타설할 때에 이제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너무 빠르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제 방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잡석과 콘크리트의 어떤 재료 분리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비닐을 깔고 나면 그 위에 버린 콘크리트라 그래서 약 한 5, 60에서 많게는 100mm 정도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먹을 놓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뭐 흔히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패시브를 지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기초 하부에 XPX 단열재를 약 200mm 정도 이렇게 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위에 상부에 테두리부 배건과 상하부 배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깔 때에 XPX 위에 콘크리트를 얹으면 XPX가 꺼지지 않느냐, 압축접합 단열재가 눌려서 치마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게 되는 압축법 단열재의 호수는 특호입니다. 특호. 압축적 강도는 약 한 250kg를 견딜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주택 기준으로 1층, 2층까지는 무난하게 특호를 하부에 깔게 되면 깔 수가 있고요. 3층이 되면 구조기술사와 협의를 해서 조금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법 단열재 특호를 깐다는 거, 이게 일반 주택에서 시공 현장에서 잘 보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압축법 단열재 위에 철근 배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중간 배관 설비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일반 건축에서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패시브 옆에 설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CD관 25mm 안에 PB관 15mm를 삽입한 이중간 배관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간 배관을 나중에 여기 기계실 쪽에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은 온수, 그 다음에 파란색은 냉수, 이렇게 해서 분배기를 통해서 1대1로 각 수전 쪽으로 다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이거는 이런 배관이 나중에 이렇게 마감이 된다는 거 한번, 이렇게도 되는구나,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철근 배관을 상부까지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이중간 배관이 꼭 패시브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누수가 보통 발생을 했을 때 누수의 원인의 거의 90%는 부속입니다. T나 엘보라고 하는 그 부속들이 기초나 바닥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혹시 불량이 나거나 혹시 시공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충격에 의해서 시공 과정에서 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누수다 그러고 이제 누수를 찾아보면 거의 90% 이상은 부속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간 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mm CD관 안에 15mm PB관을 넣게 되고요. 요 수도 꼭지 쪽에도 이렇게 체결을 해서 혹시 이쪽에서 누수가 생긴 물들이 CD관을 타고 기계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간 배관의 장점은 일단 바닥에 부속이 전혀 묻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생길 확률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고생을 그리고 이렇게 분배기에서 각 수전으로 1대1로 배관을 보내기 때문에 혹시 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기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이 CD관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선을 교체할 수 있듯이 수도 배관을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혹시 발생했을 때 바닥을 뜯거나 외장재를 드러내지 않고도 충분히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선 배관도 다 마무리가 되고요. 요 지수판이라는 게 보통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일반 건축에서 지수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층 기초와 지하층 벽체 사이에가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외부의 수압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수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수판이거든요. 물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패시브 설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수판을 각 층마다 지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밀 테스트를 하면 이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벽체가 보통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밀 테스트를 위해서 집안에 감압을 하거나 가압을 하게 되면 이런 연결 부위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수를 막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밀을 잡기 위한 소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도포를 한 다음에 다시 바깥에 외단열재 200mm를 밑에 단열재하고 붙인 상태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평 단열재가 지금 있는데 재료에 갇혀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열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토목용 드레인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토목용 드레인보드. 보통은 이제 옹벽 쪽으로 물이 직접 침투하지 않도록 붙이는 건데 요 바깥에 혹시 물이 단열재 쪽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단열재 쪽으로 물이 혹시 들어가더라도 요 사이에 약간의 이런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토목용 드레인보드를 설치하고 부직포를 깐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갈을 채워서 기초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1층 부분 지금 다시 이제 급부집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열교 차단을 위한 공법들입니다. 이 배관은 뭐냐 그러면 화장실의 환기 배관,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나가는 후드의 배관, 이런 배관들이 보통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통이 되어 있는 여기는 요 나중에 바깥에는 후드캡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이 배관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간쯤에 이제 뭐 댐퍼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구조체까지는 보통 찬 공기가 별다른 저항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찬 공기가 콘크리트 쪽으로 냉기를 보내고 또 그것이 실내 쪽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깥 외벽으로 나가는 모든 슬리브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슬리브에는 이렇게 고무 발포 단열재라는 걸 감싸서 이제 외벽에 이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고무 발포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에어컨 배관, 동배관 할 때 검은색 단열재를 많이 쓰는 이제 그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건축에서 보기 힘든 패시브 하우스만의 이제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지금 외부 관통하는 부위들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발포 단열재를 감싼 슬리브를 묶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내 쪽에서 통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슬리브인데 여기는 보면 일반 그냥 슬리브가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쪽은 그런 단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슬리브가 묻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층 슬라브 쪽에도 지금 이제 단열 철근 배건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슬리브도 다 들어가고 지금 이제 전기 설비 배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콘크리트 슬러브 안에 전기 배관이나 각종 배관들을 다 매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뭘 놓쳐서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배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닥에 다시 이제 단열재를 EPS 그 난방 엑셀 배관하기 전에 단열재를 깔게 되는데 이 단열재를 일일이 잘라서 깔거나 파서 이 부분들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열재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열교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닥에는 타설을 하고 나면 바닥에는 이런 배관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근데 뭐 집을 짓다 보면 불가피한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런 이제 뭐 전기 배관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아주 단열재 깔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주택에서 아주 또 핵심적인 이제 구조용 열교 차단제입니다. 여기는 발코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코니 바깥에 발코니 회색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 바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를 할 때는 발코니 아래쪽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또 바깥 외벽 쪽으로 법정 단열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 발코니 상부 쪽에서 이 가까운 거리로 열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시브의 구조용 열교 차단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슬라브와 파라펫, 저희가 이제 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난간 파라펫 부분에 그 사이에 이런 구조용 열교 차단제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단열재를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바깥에 설치를 해서 실내의 열기가 외부의 냉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단열재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 부분들이 일반 건축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철근 콘크리트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난간일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혹시 이제 여기에 뭐 처마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이럴 때도 열교 차단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가 바깥으로 우리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크게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을 경우에 그럴 때도 발코니와 본 구조체 사이에 열교 차단제를 이 발코니 부분을 다 단열재로 감싸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열교 차단제를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열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디테일이고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집을 해서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열교 차단제가 바닥에 묻힌 상태에서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2층 바닥 타설이 끝난 상태고 여기도 지수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벽체로 올라와 있는 배관 외에는 일체의 바닥에 배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비계를 설치를 하고 이제 구조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묻어놨던 이제 슬리브들이 그 부집을 탈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배관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배관들 주변을 혹시 뭐 텀이 있다든지 하면 폼으로 충진을 하고 그다음에 기밀 패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잡자재나 그다음 프로크리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 패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테이프를 다시 발라서 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기를 차단을 하기 위한 디테일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일반 건축에서는 거의 보실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내부에도 하지만 외부에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런 배관들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기밀 패드를 미리 이제 배관에 꽂아서 배관 설치가 끝나고 나면 얘들을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붙이고 테이프를 발라서 기밀을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배관을 다 해놨는데 이분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얘를 뭐 잘라서 설치하거나 이렇게 좀 무리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 설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만이 이제 또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호도 설치를 하고 나면 기밀 테이프, 창호 외부용 기밀 테이프입니다. 방습이 되고 투습이 되는 창호 외부용, 그 다음에 실내에도 창호 내부용 기밀 테이프, 실내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습이 되는 내부용 기밀 테이프, 이것도 국내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 여기 약간 노란색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중력식 댐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실내에서 후드나 그 화장실 환풍기가 바람을 불어내게 되면 안쪽에서 바람을 맞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접혀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멈추게 되면 얘가 다시 닫혀서 외부에 있는 냉기가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와 있는 이 종 슬리브 안쪽에는 이런 중력식 댐퍼가
달려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서 보실 수 있는 디테일들이고요. 각종 배관들을 다시 한 번 더 바깥에서 기미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티푸스 코리아에서 이제 나오는 열교 차단용 트러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여기에 이제 외부에 처마가 달리게 됩니다. 처마가 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처마를 달아내거나 어떤 철물들을 이제 안에서 달아내게 되면 여기다가 뭐 앵글을 써서 앙카를 받고 거기서 용접을 해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철자재를 따라서 콘크리트까지 열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열교 차단용 트러스를 중간에 설치를 하고, 요 위에서 요까지는 단열재를 채우고 요 위에서 외부에 필요한 뭐 난간대라든지 그다음에 처마용 구조재를 여기서 이제 달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장실 바닥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에서 뭐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바닥에 보시면 우리 샤워실 배수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변기, 오수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바닥에 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배관이 하나 더 있고, 이 배관은 여기 약간 보이진 않지만 철망을 덮어 놓은 상태에서 부직포를 깔고 부직포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배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 때는 맨 밑부분에 이제 방수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탈이라고 사모래층을 최소 뭐 5, 60에서 많게는 100 정도 사모래층을 만들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사모래라고 하는 그 몰탈층 안에 항상 물이 고여 있게 되거든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 고여 있는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혹시 뭐 방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고여 있는 물들에 의해서 그 방수를 틈을 통해서 이제 누수가 생긴다든지, 대표적인 예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몰탈층 안에 있는 물들이 이 문턱을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루를 이렇게 변색을 시키는, 근데 이런 하자들이 조금 오래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립된 배수관은 뭘 하냐 그러면 그 몰탈층 안에 있는 물을 항상 배수를 시킵니다. 그럼 몰탈층 안에는 약간의 습기는 있을 수 있지만 물이 고여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몰탈층 안에 물이 고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여 있지 않도록 그 물을 항상 배수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바닥에 인위적으로 배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만들어 놔도 방수가 약간 어설퍼도 누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전열 교환기에서 나오는 배관입니다. 슬리브 배관인데, 원래 슬리브를 크게 묻어 놓고 그 안쪽으로 통과를 시킨 건데요. 이거는 소재가 EPS로 되어 있는 배관입니다. 전열 교환기는 많은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입구 자체의 배관 자체를 EPS로 된 배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주택은 이제 좀 비교적으로 이 콘크리트 벽체 자체가 기밀이 되기 때문에 개구부들, 아까 관통된 부위라든지 창호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밀만 잘 잡으면 콘크리트 주택은 대체로 기밀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이제 그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고 나면 이런 창틀 빗물 바지들을 설치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창틀 빗물 바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제 외부에 전문용어로 눈물 자국이라 그러는데, 이런 여기에 쌓였던 먼지들이 흘러내리면서 이런 이제 오염을 시키는 경우들. 이거는 석재도 마찬가지고 뭐 타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 여기에 다 이런 눈물 자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주변 창호와 실리콘이 뭐 오래 가면 손상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단열재만 뭐 놨다든지 이러면 여기 창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물들이 여기를 통해서 단열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단열 성능이 저하된 걸로 인해서 창호 주변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빗물 바지를 설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초부터 올라온 단열재, 그 다음에 외단열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재를 다 치부하고 나면 콘크리트에
열교 차단이 되는 이 화선을 이렇게 박아서 단열재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화선의 개수는 뭐 지역마다 또 층고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이 협회에서 확인을 해서 화선의 개수를 정하면 됩니다. 자, 지붕 부분인데요. 지붕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단열을 하다 보니까 이 티푸스 코리아에서 사용하는 아까 벽에 붙였던 것 같은 자재입니다. 티푸스 코리아에서 제작해서 시공하는 그 열교 차단용 트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글라스홀 단열재, 고밀도 글라스홀 단열재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단열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지붕용 투섭 방습지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각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합판을 치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를 깔아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약간 드레인보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멤브레인을 깔고 요 위에 징크를 올려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패시브를 지을 때 저런 디테일들과 저런 자재들과 저렇게 현장을 운영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를 지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택을 패시브 인증주택이 아니더라도 지으실 때도 이런 디테일들은 좀 차용을 하셔가지고 집에 하자를 좀 줄이시는데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주택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경량 목구조, 그 다음 스틸하우스의 시공 과정들, 그리고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